자, 이번 이야기는 포리 엄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입니다. 남편분께서 어떤 한 귀신에게 너무 많이 시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근데 또 떨리네요. 자, 포리 네, 엄마님 저번에 이제 다닥다닥 붙어있던 그 다세대 네, 주택 이야기로 한번 등장을 해주셨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를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자면, 어, 저는 좀 촉이 조금 좋은 편이기도 한데, 꿈을 되게 잘 꾸기도 해요. 네. 근데 그 아프기 전에 항상 꾸는 꿈이 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꿈을 꾸고 있고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 짧게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그 신랑한테 이제 안 좋은 게 붙어서, 신랑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이제 빙의 치료한 그런 사연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호, 알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아플 때마다 꾸는 꿈은 제가 처음 꿈을 꾼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한창 볼거리가 유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왼쪽 그 귀 밑에 이게 그러니까 붓는다거나 아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뭐지? 병원을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 이제 등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등교를 하고 너무 아파서 조퇴를 하고 집에 왔었는데 그날 저녁에 꿨던 꿈이 그 돌빈이 컴퓨터 사인펜 아시죠? 알죠. 지겨워요. 네, 시험 볼 때. 맞아. 시험 칠 때마다 항상 썼던 그 컴퓨터 사인펜 그거를 저기 멀리서 점 하나를 꼭 찍으면 되게 작잖아요. 근데 네. 그 점이 공처럼 저한테 굴러와요. 근데 굴러오면서 이게 기하학적으로 커지면서 거기 사람 얼굴이 덕지덕지 다 붙어서 저한테 다가오거든요. 예. 근데 그 공 같은 이런 커다란 엄청 저를 짓눌릴 것 같은 그런 꿈을 꾸면 항상 제가 아파요. 지금도 예. 뭐 최근에도 그랬고 그런 꿈을 항상 똑같은 꿈을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꿈을 꾸긴 하던데 그 꿈 이야기로 이어가면 제가 꿈을 최근에 꾸다가 어 그때도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 꿈에서 안 깼으면은 죽을 뻔했던 그런 먼저 꿈을 좀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네. 내 꿈에서 제가 점을 보러 갔어요. 내 꿈에서 점을 보러 갔는데 보통 이게 법당이 있고 앞에 이제 앞에 점 봐주신 무속인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분한테 제가 지금은 꿈이라서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제가 앞으로 뭐 미래를 보러 가는 거니까 뭐 조심해야 될 것들 제가 뭐 어떤 걸 했을 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런 걸 물어보러 갔는데 갑자기 그 무당 표정이 그 제가 아플 때 꾸는 꿈에 나오는 그게 사람 얼굴도 아니고 괴물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마에도 뭐 눈이 있고 눈이 한쪽이 없고 막 이렇게 일그러진 그런 얼굴로 바뀌더니 저한테 너라는 아이는 살면 안 돼 이러면서 저한테 칼을 들이밀시더라고요 꿈에서. 예? 예? 근데 그 꿈에서 제가 이건 꿈이다라고 자각을 했는데 그 꿈이 가위 눌린 것처럼 그 꿈에서 나온 무당이 제 어깨를 꽉 잡으면서 제가 꿈에 못 깨게 하더라고요. 예? 하고 이건 뭐지? 그 발버둥 치려고 하는데도 제가 이때까지 가위 눌렸던 것 중에서 제일 소름 돋고 역대급인 그런 가위였는데 네. 그때 꿈에서 어떤 이제 큰 목소리로 아무렇지 않게 내 이놈 당장 일어나라는 말이 크게 확 들리면서 제가 가위를 깼던 적이 있거든요. 예. 네, 가위를 깼던 적이 있어서 이제 이 꿈이 제가 하루만 꾸고 끝난 게 아니고 제가 한 3일인가 4일 정도 연짝으로 꿨었어요. 똑같은 장면에 똑같은 그런 애, 포리 엄마야 너는 죽어야 된다. 라는 그런 단어 대사를 하면서 계속 그런 꿈을 꾸다 보니까 이제 또 할머니한테 갔죠. 네.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일까요? 왜냐면 저는 항상 꿈을 꾸면은 물어볼 사람이 없고 뭐 네이버 이런 데 검색을 해도 안 나오다 보니까 할머니한테 여쭤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하며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하는 말이 그 이렇게 무속인 분들은 본인들이 모시는 그런 큰 이제 주신 있고 여러 가지 신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할아버님이 꿈에 할머니 꿈에 나와서 너의 손녀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갔다 올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대요. 그제 제가 그거 목소리 들은 걸 이제 목소리 들은 게 할아버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분간은 뭐 너는 차도 조심해야 되고 뭐 항상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날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저희 집은 지상에 지하철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지하철 다니는데 그 지하철이 중간에서 멈춰가지고 안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 그 지하철이 흔들리면서 크게 한번 사고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문을 열고 내렸는데 뭐 그때 그런 꿈이었다. 뭐 이러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꿈을 꾸다 보니까는 이제 꿈에 대한 거는 좀 짧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한 주된 이야기가 꿈이긴 신랑 하다. 이야기라서. 예. 네, 좀 지금 제가 정리가 좀 안 되는데 메모를 했는데 정리가 안 되네요. 괜찮아요. 일단 신랑 이야기가 먼저 주된 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제 남편이랑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양가 부모님 허락을 받고 동거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저희가 저희끼리 좀 돈을 모아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먼저 양가의 허락을 받고 동거를 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일을 하고 들어오면은 어떤 날 한날은부터 저한테 포리 엄마야 저 문 앞에 자꾸 뭐가 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 남편은 그런 걸 뭐 솔직히 믿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뭐 보여도 안 보이는 척 뭐 저게 뭐지 하고 넘어가는 무던한 성격이라서 네. 전 솔직히 신랑이 말을 했을 때 이 뭐라노 술 취한 오빠 자라 이러면서 말을 했었거든요. 예. 친구이다 보니까 뭐란데 저는 안 보이니까 괜찮다 아무것도 없다 자라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몇 번이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예. 이게 한날은 만약에 대문 앞에서 보고 있었으면 지금 문 앞에 있다고 하고 지금 방문 앞에 있다고 하고 이게 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되게 잘 느끼고 저도 잘 보기도 하고 잘 느끼는데 저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여쭤본다거나 아니면 시댁에 가서 뭐 남편이 이런 거 보고 있는데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신랑이 너무 힘들어해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한잔 하고 싶다 해서 집에서 한 잔을 했어요. 한 잔하고 이제 저는 침대에서 이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신랑은 침대 밑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 포리 엄마 지금 책 뒤에 뭐야? 책 뒤에 뭐라 책 뒤에 뭘 있어? 뭐 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저는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책? 나 지금 휴대폰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책 지금 보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니 책을 뭘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너 칠석 너 괜찮니? 라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신랑이 갑자기 혼자만 웃어요. 혼자만 웃다가 갑자기 자기도 휴대폰을 보다가 저한테 너 어디 가? 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상한 행동을 하시네? 네. 그러니까 제가 묻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은 대답을 자기가 누구랑 막 대화하는 것처럼 누가 예. 들은 것처럼 저한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포리 엄마 너 어디 가니? 뭐 어디 가? 그러면 이 밤에 어디 가겠노? 그때가 10시 반쯤이었거든요. 거의 11시쯤 됐었어요. 네. 아니 나 자야지 어디가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뭐 어디 나가냐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아닌데 네 배 타고 어디 간다는데? 딱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근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들으시면 이 남자애가 정말 취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그 상황에 저는 어땠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신랑을 딱 봤어요. 예. 신랑을 봤는데 신랑이 저희 집 안방 문 바로 앞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 뒤쪽에서 뭔가 살짝 흐릿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었지만 또 이제 할머니 전화를 드렸죠. 전화 드려서 네, 포리 아빠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또 할머니가 그 밤에 또 부랴부랴 오셨어요. 아이고. 오셔가지고 또 저한테 이제 그때 뭐 이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했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예. 안 나가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이 지금 이렇게 밤에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일단 내일 다시 올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셨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네네. 황태라든지 뭐 이렇게 가져온 게 없으셔가지고 아 알겠다고 하고 할머니 집에 가시고 그날 아침에 제가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뭐 폴이 아빠야 네 어제 내한테 이런 말 했는데 혹시 기억나나? 이러니까 아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되게 천진난만하게 휴대폰을 보고는 니한테 먼저 내가 책을 보건다 할 거고 그 밤에 내가 니 밖에 나가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 밤 위험하게 어디 가네 왜 물어보겠노 이러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서 예. 네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슬게 떠봤어요. 혹시 니 요새 안 좋은 거 보거나 안 좋은 꿈 꾸거나 그 혹시 우리 집 예전에 앞에서 뭐 보였다는 거 내한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 그때 신랑이 저보다 늦게 출근을 했거든요. 제가 한 7시 10분쯤 집에서 나가면 신랑은 좀 더 있다가 나가는 시간대여서 제가 없으면 여자가 그렇게 나온대요. 꿈이에요? 아니면 여자가 실제로? 자기한테 실제로 보인대요. 오. 저희 집에. 근데 그게 맨 처음 흐릿하게 보였다가 되게 자세하게 보이기 시작하려 하면서 이게 이제 방송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아, 여자가 좀 남자를 유혹한다거나 좀 이게 야식거리하게? 성적으로 성적으로 막 나와서 갑자기 남편한테 다가와서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말했죠.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라고 하니까 신랑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아니 니랑 같이 있으면 걔는 나한테 안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말을 듣는데 제가 사람이지만 그 여자 귀신이 괘씸하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짜증나지. 내 남편을 그냥. 네, 맞아. 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그럼 그게 다가 맞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항상 그 하는 말이 귀에 대놓고 뭐라 말을 한대요. 쟤랑 저랑 이제 둘이는 안 싸우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 저희는 안 싸웠고, 원래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다 보니까 서로의 그런 맥시멈 선을 알아서 그걸 안 방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도 안 싸웠고, 지금도 잘 싸우는 게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기간에 유독 많이 싸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투닥투닥을 한다거나, 조금 말이 좀 험하게 나간다거나, 우리 결혼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여자 귀신이 신랑 귀에 대놓고 뭐 내랑 살자, 내 니랑 뭐 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뭐라고 그렇게 거의 말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아이고. 네 그게 몰랐는데 그게 되게 한 두세 달 정도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저한테 자기도 이제 술 취하다 보니까 평소엔 들려도 말을 안 했던 게 자기도 들리니까 술이 취해서 저한테 말을 해버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할머니 다시 저희 집 오셨어요. 근데 저희 집 오셨는데 그 저번에는 막 신문지랑 이런 거 가져오셨다면 지금은 그 그때는 저희 집에 식칼밖에 없으니까 할머니 그 신의 도구 중에서 칼이 있더라고요. 그 칼이랑 뭐 황태랑 이것저것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신랑한테 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 몸이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좀 무서운 것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몸이 정말 사시나물 떨듯이 떨려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네 폴이 아빠 지금 보고 있지 마라. 네 지금 등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예. 근데 저는 그때 그 떨리는 걸 진짜 억지로 표현하라고 해도 표현을 못 하는데 그 할머니가 보지 말아서 네 일단 할머니가 뭐 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뒤로 돌아 있는데 근데 할머니가 막 신랑한테 막 칼 같은 걸 막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계속 안 나갔었나 봐요. 그러면서 할머님이 잠시 폴이 아빠는 여기 있고 폴이 엄마는 일로 온나 이러면서 그 폴이 아빠 지금 차 어디다 놨노? 그러니까 주차를 어디 해놨노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지역이 밀집 지역이라서 지정된 주차구역이 있거든요. 네. 그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가 돼 있다 하니까 할머니가 차키를 가져오래요. 네. 근데 그때 신랑이 이제 출퇴근용으로 회사 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회사 차키랑 혹시 모르니까 저희 원래 차키랑 두 개 다 챙겨서 나가는데 할머님이 차키, 원래 차를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희 원래 차키는 버리면서 이건 아니고 이거 들고 나온나 하면서 회사 차키를 딱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네, 그 키를 들고 나갔죠. 근데 그 키를 들고 나가니까 이제 할머님이 이제 차를 보면서 이게 못된 게 여기서부터 왔네. 부터 시작을 하면서 신랑 회사가 이런 그 신랑 캐디를 했다 보니까는 캐드인가 했다 보니까 철 쪽에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철 근처에.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왔고 그러면서 그게 또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해서 봤는데 그게 한 세네 명 정도가 이제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제 신랑한테 붙어 있었던 거죠. 와, 예. 그러면서 제가 없을 때는 나오고 제가 있을 때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할머님이 이제 차에서 이것저것 막 하고 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집에 갔어요. 집이 근처니까 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신랑이 떨고 있더라고요. 덜덜덜덜 막 떨어요. 예.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했죠. 할머니 자가 떠는데 포리 아빠가 떤다. 왜 저러냐 이러니까 원래 할머니 표현으로는 빠져나가면 춥대요. 오. 몸에 있던 게 빠져나가면 춥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희 남편한테 포리 아빠 보고 갑자기 지금 집 앞에 대문 앞에 나가서 니 침 3번 뱉고 온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뱉고 왔는데 신랑 계속 너무 추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빠져나가는 징조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그쪽의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 남편이 그런 쪽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주셔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그 신랑 자체도 그때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랑 집 자체에도 그런 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신랑 계속 쳤대요. 신랑 계속 치는데 몰랐는데 신랑 위에 숙모님이 그걸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올랑말랑했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신랑을 쳤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 집에 이제 그 보살님들마다 이렇게 무속인 분들마다 본인만 이렇게 비방이라든지 뭐 집에 이런 걸 해놓으면 좋다, 저런 걸 해놓으면 좋다 말씀을 좀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한 날 저한테 시장이 앞에 있으니까 앞에 시장 가서 왕소금을 사온나 라고 해서 한 왕소금 어느 정도 사봐야 돼요? 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그 나무 그 한 돼 딱 판다. 네. 그거 한 개 사온나 라고 해서 대신 사올 때 검은 색깔 비닐봉지에 담아 놓지 말고 집에 오면 무조건 흰 색깔 비닐봉지에 깨끗하게 담아 놓으라는 거예요. 예. 담아서 그대로 집 앞에 놔둬라 라고 해서 신랑한테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사와가지고 제가 대문 앞에 놔뒀어요. 저희 집 이제 들어오는 문에 네. 놔뒀는데 누가 봐도 소금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소금인데 갑자기 신랑이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저한테 포리 엄마야 왜 집 앞에 흰 쌀밥을 놔뒀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자기 눈에 그게 흰 쌀밥으로 보였대요. 예. 그러면서 아니 밥을 버릴 건 버리지 저 문 앞에 만다 밥을 놔뒀노?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 저거 밥으로 보였어. 아니 소금인데 할머니가 저기 놔둬서 놔뒀는데 라는 거. 아 맞냐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그 이후로 또 이건 붙은 건 아닌데 신랑한테 또 이렇게 제가 겹쳐 보여가지고 또 이제 제가 뭐 할머니가 저한테 뭐 알려준 뭐 이렇게 향을 한다거나 이랬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긴 하긴 하는데 그래서 비닐을 그 붙어 있었던 귀신 3명을 뗐죠. 아 4명? 와, 아니 그러면 지금도 아직 해결이 완벽히 안 된 거예요? 지금은 해결됐고 이게 최근 일이라서 제가 저번에는 저한테 유모차 들고 왔을 때 그 여자랑 아기 이야기했으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 남편분께서 그거 네. 그 모습이 이제 막 네. 여자가 좀 욕을 하려는 느낌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제 모습을 말씀을 해주셨나요? 되게 이뻤다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 얼굴은 다 제 얼굴이었대요. 오? 그 자기가 느꼈을 땐 다 제 얼굴인데 할머니 저한테 말해줄 때는 얼굴 다 달라요.
이미지가. 근데 희한하게 그 자기한테 그렇게 했을 때는 제 얼굴로 보였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그 귀신들이 했던 행위도 솔직히 저는 자세히 들었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방송용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정확히 그치.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귀신 하신 거죠? 한마디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 색정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접촉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까먹었는데 네네네. 할머니한테 제가 그럼 할머니 그러면은 내가 없을 때마다 나온 이유가 뭔지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느꼈고 나는 그렇게 지금도 귀신 잘 느끼고 하는데 왜 내 있을 때 그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왜 못 느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귀신들이 영악한 게 알고 있대요. 뭘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다는 걸 알고 있대요. 왜냐면 제가 한 날 신랑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뭔가 살짝 쉰다고 해야 되나?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제가 육두문자 욕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할머님이 저한테 뭐 욕을 해라, 기분 나쁜 욕을 해라 그러면 이제 귀신들은 욕하면 얘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하고 간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어, 말을 지금 쉽게 해준 적이 있어가지고 육두문자를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한 두세 번 정도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니한테 보이면 지들이 안 좋게 될 거를 눈치채서 제가 먼저 출근을 하면 신랑한테 뭐 요사 부리고 막 이렇게 접촉을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싸우게 만들고 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접수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요망한 것들. 그죠? 예, 영악하죠. 요망해요, 요망해. 아주 그냥. 저도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귀신들도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이런 귀신류 자체가 되게 찔긴 네. 애들이잖아요. 맞아요. 유독 찔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런 색깔 귀신들이. 네, 유독 즐기고, 근데 또 희한하게 신랑이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몰랐는데,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대요. 그치. 원래 대부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저한테 이렇게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네. 그 접촉 되었을 때라든지 이럴 때, 그거는 그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대요. 그렇게 아,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좋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가 그거에 하고, 네. 중독이 돼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네, 그게 나중 가면. 기가 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신랑이 그렇게 된 날은 차가 조금 사고가 날 뻔한다거나 회사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이런 게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좋았대요. 신랑도 미련한 건지. 아이, 그래. 어차피 본인 얼굴로 나온 거니까 용서를 해주시면 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모르는 척. 네. 그죠? 네, 그렇죠. 또 귀신들이 또 영악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 얼굴로 나와야지 또 안 혼나는 것도 아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보리 엄마님 오늘 어떻게 보면 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적으로 막 겪을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도 분명히 아닙니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보리 엄마님이. 그죠? 많은데 제가 정리를 잘 안 되네요. 정리가. 괜찮아요. 지금도 어차피 이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 자체는 그냥 내가 겪은 거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그런 부담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리 엄마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남편분께서 확실하게, 이 일을 겪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할머님께서 무당이신데, 지금 해결을 해로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근데 할머님도 대단하시네요. 손녀분도 그렇지만, 이제 손자의 그 남편분까지 이렇게 다 도와주시는 거 보니까 또 정말 좋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런 귀신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느낌은 좋겠지만
결코 좋은 귀신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